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해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임 결정은 4개월 동안의 저출산이 부위원장직 활동이 부실했고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반한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꾸 뭐 대통령실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각을 자꾸 만드시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번에 뭐 저의 생각이 왜곡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의를 표명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설 전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당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표현하는 사람, 당 지도부를 자료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금요일에 종이사직서를 내자 대통령이 해임을 한, 사의 표명하지도 않은 기후대사직까지 해임을 한 그 의미는 뭔가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해임이라는 건 일종의 징계잖아요. 그만큼 대통령의 분노, 또 대통령실의 분노가 크다. 이런 걸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보고. 근데 사실 나경원 의원이 맡고 있던 직책은 상근직도 아니고 뭐 보수를 받는 직책도 아니고 물론 공직이긴 합니다. 비상임 직책인데 그런 비상임 직책에서 해촉하는 것을 굳이 해임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상당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해임했다는 얘기를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걸 보고 와, 이건 진짜 센데 이거는 그냥 그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파문이다, 파문. 파문이다. 파문.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기후환경대사는 사직서를 제출 안 했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만두게 했으니까 의사표명은 명확해졌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이 대립각을 세울 것이냐? 저는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은 계속 낮은 자세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약간 황당한 거예요, 이 상황이. 자고 일어났더니 본인이 갑자기 반윤의 우두머리가 돼 있어요. 장제원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아니 근데 내가 왜 반윤이지? 내가 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지금 유승민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동병상련의 위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본인은 이게 뭐지? 당내에서는 대표님의 행보에 대해서 제2의 이준석의 행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나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두 분 간에 1, 2년 된 인연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취임 초기에 대통령하고 그렇다고 대립각을 세워 여당에서요. 그건 본인한테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내내 조용한 행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출마 선언이나 불출마 선언 둘 다 안 하고 더 며칠을 지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흘러왔길래 여기까지 온 건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하기 직전에 친윤 핵심이죠. 이철규 의원하고 모처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비공개였는데 기자들이 미리 알아채 버렸습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간 건가? 저는 뭐 협상이었다라고 봅니다. 거래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입각을 굉장히 강렬하게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미는 것으로 생각되는 뭐 김장연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김기현 의원보다 본인의 점수가 여론조사가 한 2배 가까이 높은 결과가 나오니까 야, 이건 카드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테고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을 진정시켜야 되는 윤핵관 입장에서는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 뭘 원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만남이 그렇게 되고 나서 별 긴 이야기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거절당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입각 얘기는 그 전에 오래전에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장관 얘기나 이런 거는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아, 그건 헛소문이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입각 여부는 이미 임기 초기에 얘기가 있다가 예. 정리가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무슨 장관 얘기를 하고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반윤의 이미지를 갖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싶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플랜 B 정도로는 여겨달라고 할 거고, 호소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장연대 쪽은 플랜이 다 섰거든요. 여기 플랜 B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플랜 B? 예, 플랜 B라도 만들어 달라. 적어도 고려를 해달라는 입장과 절대 없다, 플랜 B는. 이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부분이 전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결정적 패착인 게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윤핵관들의 입장은 그런 거. 당신 때문에 김기현 의원 지금 스코어가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비키세요. 이거 말고 무슨 다른 입장이 있겠어요. 연기 잘하시네요. 분노 연기 괜찮았습니다. 플랜 B는 없다. 따라서 그 대화는 무산됐습니다. 뭐가 안 나왔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나 의원은 뭔가 좀 풀어보려는 액션을 계속 취한 것 같아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수요일의 장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우리가 바라고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그러면 절대 화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 화합!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나경원 의원은 온갖 언론의 이제 주목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심지어 그때가. 생중계가 될 네, 정도였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때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비윤으로 찍히는 게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하고 당연히 화합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비윤으로 낙인 찍지 말아주세요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정진석 위원장도 나이스 잘했어 이렇게 해줬어요. 아, 나이스 있었어요? 그거 못 봤네. 주자들끼리 껄끄러운 건 없었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었어요. 아니, 정치인들이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껄끄러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윤, 반윤까지 나옵니다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어떤 거요? 윤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친윤은 지금 분명해 보이죠. 예. 나머지 후보들이 그러면 과연 비윤, 반윤이냐? 그건 아니고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멀윤이거든요. 제가 저기 멀더는 아는데 멀류는 처음 들어보는. 아니 근데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게 친윤 호소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친윤에서는 친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나는 비윤 아니다. 나도 친윤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죠. 급기야는 이제 반윤의 우두머리까지 가버렸는데 근데 정치인이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통령실의 기색이 분명하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전격 출마를 선언하고 이걸 뚫고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든가. 빨리. 아니면 접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침묵했어야 돼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전략이 좀 불분명하고 결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결단력의 문제다. 그렇다 보니까 타이밍을 자꾸 놓쳐요. 결국 금요일에 나경원 의원이 종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는 SNS에 글 하나를 남기고 사찰로 떠납니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뻔하죠. 본인 스스로 당신들이 누군지를 확인시켜 줬어요. 장제원 의원이 바로 화답을 했잖아요. 화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고 지칭은 명확히 안 했습니다만 반응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거기서 반윤 우두머리냐 뭐 이 얘기가 나온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이 글에서 당신들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의 평소 지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 김근식 교수의 표출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충신 간신론. 예. 대통령이 잘 되게 하는 데는 간신이 아니라 충신이 필요한데 즉 나경원
의원의 포지션은 네. 나는 대통령에 대한 충심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다. 당신들. 윤석열 대통령은 공격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당원들로부터 그래. 나경원 의원 말도 맞지. 이런 의견을 끌어내고자 하는 전 하나의 수였다고 봅니다. 간신 충신론 이야기하니까 또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절대 코치한 거 아니고요. 너무 본사리신 것 같아요. 배경 아니시죠? 검색을 하고 방송을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면 나경원 의원 제가 들었겠죠. 김성애 소장하고 네. 방송을 할 때 간신 충신론을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네. 근데 몇 차례 하셨죠? 이번에 그 SNS에 나경원이 쓴 건 절대 코치한 게 아니고요. 아까 대기실에서 한 얘기하고 좀 다른데. 그 반장연대 한 거 아니에요? 저기 그래서 누굽니까 지금? 아까 모르시죠 저는. 최대의 간신이. 저도 좀 잘 지내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좀. 근데 어쨌든 그 SNS에 글 쓴 건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그런 지나친 주류 지향성이 아니었다면 제가 볼 때 이런 패착을 한 건 주류 지향성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항상 주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풍찬노숙을 결심해야 될 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주류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한 겁니다.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낸 건데 너무 늦게 나온 메시지라는 말씀. 이 메시지가. 그럼요. 이 메시지. 처음 사회수석이 들이받았을 때 바로 나왔어야 되는 메시지. 네. 그리고 바로 행보를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이철규 의원 만나고 뭐 문자로 보내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잘 하고 싶어요. 뭐 내더라도 기후대사는 또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메시지가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이 지나친 그 주류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생물 시간에 보면 양성 주광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생물이 항상 빛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렇죠. 양성 주류성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주류가 아닐 것을 자기가 각오할 때는요. 단호하게 그걸 버리는 근데 것도 필요한 조금 거예요. 늦긴 했지만 어쨌든 결심을 그때 한 것 같고. 그래 결심한 거죠. 그때는. 사찰로 떠나가지고 말이죠. 거기 주지스님하고 또 대화하는 모습이 이게 어떻게 또 영상에 담겨서 공개가 됐어요. 공개한 거죠. 공개됐다기보다는. 주지스님이 무소의 풀처럼 가라.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게 또 상당히 어느 곳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요 다음 날 SNS에 이런 글 썼습니다. 고독한 척 외로운 모습을 연출하려는 시나리오는 통속적인 정치 심파극이다. 진짜 너무 세요. 양쪽을. 출마 선언 쪽으로 모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장제원 의원은 계속 출마 선언을 일종의 부추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반어법이죠, 반어법. 이러고도 출마할 거야? 그럼 진짜 죽는다. 이런 반어법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이 결국엔 출마를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출마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고 다만 그 선택도 그 결단도 너무 늦었는데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의 정치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데요?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도 얘기하셨듯이 주류 지향성이 너무 강한 데다가 또 눈치를 너무 봐요. 정치인이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다소 형세가 불리하더라도 그걸 결단하고 치고 나와서 그 형세를 뒤바꾸는 이게 이제 본인의 정치력이고 역량인데 그런 정치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입장에서 찌질한 거죠. 이 눈치도 보고 저 눈치도 보고 결단을 못하고 어떻게든 비윤이라는 프레임을 안 쓰려고 어떻게든 친윤에 가까워지려고 어떻게든 대통령의 제가 비스무리한 아까 플랜 B라고 표현을 했듯이 그런 거 요만큼이라도 얻어내려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노출했어요. 당내에서 왜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가 관심사이냐. 이거는 선거 구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 큰 변화가 뭐냐면 결선 투표제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다 출마를 포기하면 결선 투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구도상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 캠프 중에 현역 의원들이 돕고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김기현 후보. 의원. 나머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둘 다 출마를 안 하면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길 수 있다라고 표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소위 김장연대 쪽은. 근데 예.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다 출마를 하잖아요. 무조건 결선 갑니다. 어떡해요?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나올 수가 없죠. 표를 분점하니까요. 근데 결선 투표를 가면
이게 김기현 후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선거 구도가 친윤 후보 한 명하고 예. 제 표현대로 하면 다수의 멀윤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선은 2명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친윤 후보 하나하고 멀윤 후보 하나가 올라갔을 때 예. 결선까지 못 간 나머지 멀윤 후보들을 지지했던 표가 어디로 많이 쏘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 어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룰 개정을 한 거라면 머리를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마 여부가 완전히 관심사고 소위 얘기하는 김장연대 쪽에서는 예.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고 결선 없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의원 나왔으면 좋겠다. 꼭 나오세요. 이러는 게 그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선거구도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한번 이 정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른바 이제 멀리운으로 분류되는 분들, 이 후보의 면면과 그 지지 기반의 면면을 보면 그분들이 사실 섞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물과 기름 같은 분들도 많아요, 그 사이에. 유승민, 지금 나경원 수도권 연대 해도. 얘기하면서 네. 안철수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예. 이 두 분이 섞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김장연대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을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몰아가지 않고 당대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출마하라 그러고 그러나 조직력의 측면에서나 대통령의 이 지원의 측면에서나 이쪽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선에 가면 떨어진 후보들도 무슨 뭐 반윤 연대든 아니면 반장 연대든 이런 정서를 가지고 뭉치지 않을 텐데 스스로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